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개의 문장을 가지고 개별적인 문장을 가지고 여러 가지 번역 기법을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한 개의 문단을 가지고 여러분과 그 지문을 분석하고 그동안에 배웠던 번역 기법을 응용하면서 번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문 공유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장난감 제조사 마텔이 세계 최초로 다운 증후군 특징을 담아낸 바비 인형을 출시했다는 이제 내용이죠. 그 다음에가 어, 더욱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협회와 협력했고, 그 다음에 이런 나타나는 신체적 특징뿐 아니라 다운 증후군을 상징하는 문양과 색상도 사용했다고 하는데, 요거는 요 앞에 문장과 어떤 관계가 있죠? 음, 신체적 특징뿐 아니라 문양과 색상도 사용했으니까 특징을 더욱 정확하게 표현한 것의 이그젠플이죠. 이러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텔의 한 관계자는 다운 증후군 바비 인형으로 인해 세상의 어린이들이 더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기 바란다고 이제 그 배경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마텔사가 인형을 출시했는데 이러이러한 협력해서 기관과 협력해서 이러한 특징을 가진 인형이고 그 배경에는 이러이러한 희망이 있다. 이러이러한 그 배경 그 인형을 만든 이런 취지가 있다는 것을 소개를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그 지문을 번역할 때는 맨 처음에 한글이니까 그냥 대충 읽고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전문을 읽는 겁니다. 전문을 읽으면서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파악해야 되죠. 앞문장과 뒤에 문장이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반박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데에 따라서 그 번역의 강약이 결정이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전문을 읽으면서 전문 일기가 되거든요. 읽으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분석을 시작하죠. 문장 분석을 시작할 때 이제 이러면서 군살도 제거하고 짝도 찾고 당연히 뒤집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럼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문은 금방 읽었고요. 이제 문장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가 뭘 했죠? 미국의 장난감 제조사 마텔이, 그죠? 마텔이 어, 출시했다가 과거가 돼야겠죠? 출시했다. 발비 인형인데 인형은 군살입니다. 발비로 충분합니다. 발비를 특징을 담아낸 어쨌든 판단을 찾아내야겠죠? 다운 증후군. 그러면은 여기 세계 최초로가 남죠. 요 세계 최초로는 어디랑 짝꿍일까요? 세계 최초로 다운 증후군 아니잖아요. 어, 여기 앞에가 짝꿍이겠죠. 세계 최초의 바비 인형을 만들어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마텔서부터 쳐보면 마텔을 먼저 쓰면요. 이게 이제 on American toy maker죠.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럴 땐 관사를 써주지만 American 이걸 먼저 쓰면 관사를 안 씁니다. 뒤에 마텔이 나오니까 American toy maker 마텔 이런 식으로 써주실 수가 있죠. 이 릴리스트 또는 뭐 런치도 하면 되죠. 출시다. 그다음 뭐죠? 바비인데 the first 바비네요. 세 개는 필요 없습니다. 최초의 바비. first 바비. 다 됐나요? 특징을 담아낸 이런 거는 이런 표현을 기억하시면 돼요. characterized. 이렇게 뭐뭐의 특징을 담고 있다고 할 때는 your features or marked라는 단어를 씁니다. by 처음이니까 다 써줘야 되죠. 다운 신드롬을. 근데 아까도 보셨겠지만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시면 꼭 이때는 다운 신드롬이지만 뭐 당뇨병일 수도 있고 주제어가 계속 반복될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아실 수가 있겠죠. 다 됐나요?
미국의 장난감, 여기가 동격이 두 개가 돼야 되겠죠? 마텔사가 출시했다. 첫 번째 세계 최초의 바비를 이러한 특징을 담고 있는. 네, 그러네요.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뭐란 거죠? 마텔이 협력했네요. 그렇죠? 누구랑? 협회랑 Y 표현하기 위해. 그죠? 뭐를? 다운 증후군의 특징을 더욱 정확하게 이거네요. 그러면 마틀이 또 나왔으니까 영문을 관찰해보면 the company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협력하다는 게 cooperate with로 끝나면 안 되겠죠. 시작은 할지언정. 그러니까 이제 많이 쓰는 게 work to 이런 말 씁니다. 그 다음에 society가 사회가 아니고 협회잖아요. 단어가 바뀌었죠. 의미가 이럴 땐 단어를 써야 됩니다. 그러시면 이거 다 대문자를 한 이유는 고유명사를 빼면서 이름 왜 했죠? to 표현한다는 거 많죠. 뭐, 폴트레이 같은 단어도 쓸 수 있고, 뭐, 디스플레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럼 다운 증후군이 아까도 나왔는데, 여기, 그죠? 또 나왔죠. 다운 증후군이 주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다운은 빼버리고, 증후군만 해주면은, 이게 무슨 증후군인지 알겠죠? 증후군이 많지만, 여기서는 다운 증후군이죠. 더 신드롬이 있죠. 더 신드롬, more accurate. 정확 사회도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많죠. 뭐가 있죠? accurate, precise가 있고, exact가 있고, 또 뭐가 있나요? correct가 있죠. accurate는 정도입니다. 정확성의 정도. 어떤 사람이 사건 현장을 이제 기억을 해내서 묘사했을 때 100% 정확하게 했냐, 98%냐 이런 거 할 때 accurate를 씁니다. 정확도죠. precise는 정밀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exact는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I totally agree with you를 한 단어로 exactly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 그 다음에 correct는 틀리다 맞다 이거죠. 좀 더 자세히 공부하시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는 영영사전을 보면서 예문을 많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구글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입력을 해보시면 차이점이 많이 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뭐가 다 들어갔나요? 회사가 협력했다 보여주기 위해서 신드롬을 그쵸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다운 증후군을 가진 여성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특징뿐 아니라 다운 증후군을 상징하는 문양과 색상도 사용했다고 하는데 여기 읽어보면 더욱 특징을 더욱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가 그 특징이 요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별개의 문장으로 나왔지만 별개로 문장하지 않고 붙여서 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입니다. 효율적이고 전달력이 크겠죠. 그래서 제가 하려는 건 첫 번째는 별개의 문단으로 해보고 두 번째는 요 특징을 정확하게 하는 곳에 example처럼 넣어보는 그런 번역을 두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별개로 하면은 뭐가 뭘이죠? 사용했다고 하는데 뭐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회사겠죠. 회사가. 근데 사용했다고 하는 게 신체적 특징뿐 아니라 문양과 색상인데 신체적 특징을 사용하진 않죠. 그러니까 동사는 좀 보류. 따로따로 쓸 게 아니니까. 정리를 해야 창의성. 그러니까 회사가 신체적 특징 하나일까요? 여러 개 특징들. 그다음에 여성이 나타나는 그쵸 나타나는 누구한테 나타나죠? 여성 다운 증후군을 가진 정리해야죠 일단. 그다음 플러스 다운 증후군을 그러니까 문양과 색상이 먼저 나오겠죠? 문양과 색상 상징 다운 벌써 이제 군살이 많죠.
을 사용했죠. 그러면 일단은 회사가 신체적 특징들, 그다음에 문양 요거죠. 회사가 신체적 특징들과 문양과 색상을 사용하진 않죠. 어떻게 할까요? 회사가 이러이러한 신체적 특징과 문양과 색상을 그 인형에 이런 단어를 쓰면 되죠. 강조했다. 그죠? 해봤어. 그죠? 근데 이제 사용했다고 했는데 시대가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지금도 그 인형이 그것이 강조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한글 지문이 과거라고 해도 현재로 써야겠죠. emphasizes. 그럼 한번 써볼까요? 그래서 the company, 아까 the company 쓰면 이번에 이수로 쓰면 돼요. 네, emphasizes physical, 그래서 그 다음에 of, 근데 나타나는 이런 거는 분사이죠, 동사. 그리고 여성을 위민이라고 하면 이게 인형이니까 위민보다는 girls가 낫겠죠? girls, 그죠? with the syndrome, 그죠? and 다운 주국은 또 있으니까 일단 어떻게 하냐면 and relevant 같은 거 쓰시면 돼요. designs, highlights.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중복되면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되죠. 네, 그럼 다 했나요? 회사가. 근데 이제 요거를 회사로 안 하고 또 뭐로도 할 수 있어요. 인형도 할 수 있죠. 그 doll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인형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그 인형은 강조됐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면 되냐면 feature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 그죠? 어떤 특징이 있냐면 girls 그죠? 음, syndrome 그죠? syndrome of girls 그죠? 여성들의 소녀들의 증상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쓰면 되겠죠. 네, 피처리라는 단어도 썼어. 근데 이건 별개로 한 거고, 이제 그 다음에는, 묶어서 해보면 되죠. 앞에 거에 이그젠플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어떻게 붙이면 되냐면, 이런 특징을 정확하게 한다는데, 어떤 특징이냐면 뒤에 있는 신체적인 특징, 뭐 문양과 색상, 이런 거니까, including을 넣어주는 거죠. 네? 똑같이, physical differences. 그러니까 붙여서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주어를 넣어주면 되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 여기 이제 좀 많이 쓰이는 문장 구조인데 마트리한 관계자가 다운증후군 바비 인형으로 어린이들이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항상 그 행사 같은 거 할 때 뭐 연설문 마지막 말미에 많이 나오는 말인데 오늘 이 행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뭐 환경에 관심을 가져달라든가 이런 거 많이 말할 수 있죠. 이럴 때 쓰는 구조니까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마텔은 필요 없어요. 이제 계속 그 마텔이니까 그냥 한 관계자가 말했다. 뭘 말했죠? 뭐가 뭐라는 거죠? 아직도 뭐 세상의 어린이들이 이걸 주어로 하지 않죠. 바비 인형이 아, 목적어가 돼야 돼요. 어린이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부정사 생각해봐요. 그러면 한 관계자가 말했는데 이 다운 증후군 바비 인형은 이제 the new 바비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한번 일단 앞에 있는 거 써볼게요. 관계절 영어로 뭐였죠? 지금 보시면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나오는 표현들이 자꾸만 리사이클링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잘하는 날, 확신이 있는 날이 다 빨리 앞당겨 돌 수 있죠. unofficial이죠. said that the new Barbie 해도 되고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럴 때 많이 영어로 해서 a new version of 그죠? the 동사가 고정된 동사가 있어요. children across the world
to 다양한 관점을 가지는 게 받아쓰기 하면 뭐죠? have diverse 관점은 perspectives. 그죠? viewpoint는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viewpoint는 그야말로 어느 점에서 바라보냐는 것은 나의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perspectives로 훨씬 많이 씁니다. 근데 요거를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받아쓰기 안 하려면 다양한 걸 동사로 해보자는 창의성을 발휘하셔야겠죠. diversify their perspectives. 창의성을 가져야 된다고 누누이 뭐 4차 혁명 시대 얘기하는데 그렇게 창의성이라는 게 perspective, 네, 대단한 것을 딱 하나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창의성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생각하는 거죠. 다양한 관점을 갖는 거를 관점을 다양하게 하다. 이게 이제 새로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사가 뭘까요? 이러한 새로운 인형이 아이들에게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죠. 이해요? 꼭 외워두세요. 그러면은 오늘 행사로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오늘 이 행사로 뭐 국민들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인사를 끝낼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죠? I hope that this event, and today's event 해보세요. will 뭐죠? encourage people to 이거죠. pay attention, 주목해 줘. 환경은 꼭 이걸 써야 돼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문 읽기를 해봤는데 점점 횟수가 거듭될수록 좀 더 문단이 뭐 두 문단이 되기도 하고 세 문단이 되기도 하고 재밌습니다. 그거 분석해가는 과정이 새로운 지도를 새로운 지도를 들고 여행지를 찾아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늘 같은 방식이지만 지문이 새롭기 때문에 흥미 있는데 전문을 번역할 때는 항상 문장과 전문을 읽으면서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장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스킬을 응용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봤죠. 그래서 미국의 장난감 제조사 마텔이 뒤집어서 마텔 제조사가 이제 출시했다. 그 최초 인형 바비가 짝꿍이었죠. 특징이 있는 건 외워두시고 특징을 담아낸 이런 표현은 꼭 암기하시면 다음 도움이 반드시 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마트에 또 나왔으니까 회사가 그 협력했죠.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그런데 위 D가 그 정확한 특징들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붙여서 할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죠? 아니면 따로 했으면은 주어를 넣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꼭 이런 말들 뭐뭐 했으면 좋겠다.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 꼭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그냥 CF를 한번 해보는 거죠. 오늘 했던 것도 지문의 분석이고 표현 나오는 거 암기하시면 좋겠고 이건 소스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새로운 문단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재미있으셨나요? 저는 사실 문장으로 했을 때보다 훨씬 재미가 있었고, 뭐, 한 문단이 두 문단으로 할 때 훨씬 더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좀 더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게 무슨 그 미스테리를 풀어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지문인데, 우리가 새롭다고 하면 늘 밖에서 많이 찾죠. 새로운 뭐 환경, 새로운 음식, 새로운 조건, 이런 건데, 사실 가장 큰 새로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새로움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무실에서 화분을 10년 이상 키우고 있는데, 10년 이상을 제가 그 화분의 노예 아닌 노예예요. 왜 그럴까요? 물을 안 주면 죽죠, 화분이. 끊임없이 꾸준히 너무 많이도 아니고 줘야 되죠.
그랬더니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새싹이 나오고 있고, 제가 그 새싹을 어루만지면서 정말 빛이 영롱하거든요. 만지면서 너 내 덕분에 세상빛 봤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설레이는 건 내 안에도 저런 싹이 아직도 있을 텐데, 많이도 꺼내 썼지만. 근데 그 싹을, 그 틔우는 것은 내 자신이죠. 물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그러면서 자기가 숨겨져 있는 잠재력을 자기가 개발하시고, 그러한 즐거움, 내 안에서 새로움을 찾는 그런 즐거움, 네, 그런 것들을 꼭 맛보실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challenge yourself.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